지난 복습 영상은 잘 들으셨나요? 자, 오늘은 뒤에 있었던 내신 콕콕 실력 체크랑 고난도 문제 만점 체크에 관해서 문제풀이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대표 유형들은 다 풀어줬는데 밑에 있는 문제들은 직접 풀어보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2번부터 기출 모두 보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들이 싹 다 기출에 출제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all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물리변화가 일어날 때 반응 전후의 질량이 달라진다. 틀렸죠. 질량은 무조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증발과 확산이 물리변화에 관한 대표적인 예이다. 이게 맞죠? 왜? 분자 간의 배열만이 달라졌거든요. 그 다음에 물리변화가 일어날 때 빛과 열이 발생한다. 이건 연소에 관한 거였어요. 화학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상태나 크기, 모양만 변한다. 이게 물리변화에 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모두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는다. 화학변화에서는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분자의 배열이나 분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는 것이 물리변화지요. 화학변화가 일어날 때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이 달라집니다. 7번이 좀 어려운 선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 변화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거. 이게 뭐예요? 물리 변화인지 화학 변화인지 체크하는 거죠. 나뭇잎에 단풍이 튼다.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죠. 화학 변화예요. 고기가 익어요. 생고기 우리 못 먹죠? 익은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게 바로 화학 변화입니다. 물에 잉크가 퍼진다. 잉크 그대로 남아있죠? 얘가 물리 변화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제빵 소다를 넣고 제빵 소다 넣는 순간 빵이 부풀어 올라요. 밀가루 반죽이. 그래서 빵을 먹을 수가 있게 되죠. 화학 변화입니다. 자전거에 칠이 벗겨진 부분이 빨갛게 녹슨다. 녹슬었죠. 녹슨 철은 쓰지 못해요. 이런 게 화학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물리 변화에 관한 거. 자, 확산에 관련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향수 냄새 변화. 이게 확산이죠.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 거. 내가 수증기를 맡아도 우리 안 죽는다고 했어요. 물이랑 똑같아서 이런 겁니다. 철문 녹슨 순간 못 써요. 파란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대요. 이제 먹을 수가 있게 됐죠. 이런 게 화학 변화입니다. 연소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다른 물질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화학 변화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지금 물 분자가 똑같이 생겼어. 분자의 종류가 같아. 그럼 무조건 물리 변화야. 근데 여기 봐봐요. 빨간색이 O고 회색이 H예요. 근데 생긴 꼬라지가 지금 달라. 이런 게 화학 변화예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래. 1번 자체는 아예 틀렸죠. 다른 말이라서. 그리고 가에서 새로운 문제 따위는 없어요. 가에서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개수가 달라진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반응 전후에 분자 배열이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말 자체가 지금 맞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자, 이거 두 개가 지금 어려워요. 왜냐면 분자의 배열이라고 했고 원자의 배열이라고 했거든. 자, 보세요. 물에서는 지금 얘네들이 가까워요. 이게 분자의 배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 멀어졌지? 그래서 얘네는 뭡니까? 틀린 말이에요. 아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배열이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멀어져서. 근데 나에서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원자 자체가 아예 달라졌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헷갈려요,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연소된대요. 자, 보세요. 마그네슘이 원자의 배열이 지금 바뀌게 되었어요. 왜냐면 타는 순간 아예 다른 게 되거든. 그 다음에 분자의 종류가 변한다. 이게 또 맞는 말이죠. 연소되면 새로운 물질로 변한다. 맞죠? 마그네슘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우리 탐구에서 어떻게 됐다고? 마그네슘이 연소되는 순간 전류도 안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기체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염산 떨어뜨렸을 때. 새로운 성질의 물질로 변한다. 맞지요? 그 다음에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관해서 옳지 않은 거를 구하래요.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순간 반응물 알아야 되고 생성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 과정 자체를 플러스와 화살표로 나타내요.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는 마이너스 따위는 없어요. 무조건 플러스만 있습니다. 자, 반응 물질은 지금 오른쪽 아니죠. 왼쪽에. 생성 물질은 지금 오른쪽에 써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죠.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 각각에 들어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개수 맞췄죠. 우리.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은 메테인을 연소는 그때 뭐라고 했지? 복습해보자. 지방을 태운다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어. 우리가 열심히 뛰었어요. 러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헉헉 댄다라고 했죠. 헉헉 댄는 이유가 뭐라고?
헉헉대는 이유가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해서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태우게 되면 헉헉대서 연소가 되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후 내쉰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체인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땀 흘려요. 액체인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반응식 보자. 여기 지금 산소가 2개고 여기도 2개고 4개 맞죠. 탄소 하나씩 있죠. 그 다음에 수소가 지금 여기 4개, 여기도 4개 맞지? 그래서 5번도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대요. 그래서 개수비랑 같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이런 걸 틀리면 안 돼. 이건 무조건 외워줘야 되는 거거든. 자, 개수비와 같은 거 원자 수비도 아니고 질량비도 아니고 무조건 분자 수비밖에 안 나옵니다. 알았죠? 개수비랑 분자 수비랑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래. 과산화수소는 H가 2개, 산소가 2개예요. 그 다음에 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산소가 나왔대.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달라졌어? 수소 개수는 똑같은데 산소 개수는 2개고 여기는 3개야.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산소가 1개 있는 게 지금 문제죠. 그래서 얘네를 2개로 맞춰주면 여기 2개거든. 근데 수소도 4개가 됐거든. 산소, 수소. 그럼 여기에서는 총 4개가 발생됐기 때문에 여기 앞에 2개 붙여주는 순간 수소도 4개, 산소도 4개 나왔죠. 그래서 답이 4번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물이 지금 수증기가 발생되는 거래. 그러면 옳은 걸 골라보래요. 반응 물질은 수소와 산소가 돼야 되는 거고 생성 물질이 물이 돼야겠죠. 수소 분자가 지금 몇 개 있어? 앞에 2개 있네. 숫자 그대로 넣으면 돼.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를 2학년 때 배웠는데 그걸 모르는 순간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자, 산소 분자 같은 경우는 지금 1개가 발생하게 되죠. 물 분자는 수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2개를 이루어졌다. 이거 지금 다르죠? 2개, 1개. 물은 H2O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반응 전후에 분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뭐가 바뀌지 않아? 원자의 개수가 바뀌지 않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수소, 산소, 수증기가 2대 1대 2로 된다라고 했다. 뭐라고? 개수비가 분자수비라고 알았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 위에 있는 이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걸 구해보래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반응한 거랑 생성한 거랑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알 수 있어요? 분자 수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원자 종류와 개수도 알 수 있지. 근데 문제가 뭐야? 분자 크기는 몰라요. 크기는 크다 작다 이건 내가 유추해내는 거지. 뭐를 통해서? 주기율표를 통해서. 화학 반응식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다라고 해서 남도 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문제를 잘 봐야 돼.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본디 알고 있는 거는 체크해주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답이 4번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그림에서 지금 A와 B로 나타냈다. 맞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야? A가 지금 2개 있고 B는 2개가 모여 있네. 이렇게 돼서 2개의 A, B가 나타냈대. 이걸로 알 수 있는 화학식은 지금 개수비가 2대 1대 2인 것만 보면 돼. 그럼 지금 2대 1대 2 아닌 거 먼저 지운다. 2번, 4번. 그 다음 보자. A는 하나로 동떨어져야 돼. 그리고 B는 2개가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얘는 뭐야? 다 2개씩 있죠? 여기서 이미 나가린 거지. 그러니까 1번밖에 답이 없다. 그 다음 밑에 보자. 자, 제일 중요한 거 나왔네. 수학이에요, 수학. 자,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작은 거를 먼저 봐야 돼. 무슨 말? 산소는 여기 끼어 있고 여기 끼어 있고 여기 끼어 있어. 이런 거 먼저 잡아주면 안 된다고. 그럼 뭐 먼저 잡아줘야 돼? 탄소를 먼저 잡아줘야 되는 거야. 탄소 지금 3개 있지? 그럼 여기 앞에 그냥 3개 쓰는 거야. 그러면 산소가 자동적으로 여기 6개, 여기가 1개로 배열돼요. 그러면 여기선 또 뭐야? 2개인데 앞에 있는 거는 분수로 올 수 없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로 뭘 고른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 수소를 보는 거야. 수소 지금 8개 있잖아. 근데 여기 지금 2개밖에 없지. 2 곱하기 뭐 해야 됩니까? 4 해야 되죠. 맞나? 그럼 여기에 지금 다시 산소가 여기 4개 나오고 여기 앞에 6개 나오지. 아, 그럼 이제 10개 맞춰지네. 2의 배수로서 나타지죠. 그럼 여기 앞에 5가 나오는 거지.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는 쉬워. 질소가 이미 2개고 여기 질소 이미 2개야. 수소는 지금 6개야. 3개짜리가 2개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2개짜리가 총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돼. 그래서 5, 3, 4, 3이라고 되어 있는 게 1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이 1번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화학 반응의 모형을 나타냈대요. 지금 보면 얘를 임의로 빨간색을 A, 내가 검은색을 B라고 잡을 거예요. 그러면 A는 2개씩 붙어 있는 게 6개가 있고 B는 자기 혼자 있어. B6는 아닐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B가 총 6개가 있어요. 그냥 얘네들이 B 하나에다가 A가 2개씩 붙은 게 총 6개가 나온 거야. 이해됐어? 그럼 여기에서 뭡니까? 얘네들은 약분이 돼요. 화학 반응식이. 선생님 지금 2줄로 나눠서 썼는데 이렇게 쓰면 여러분 서술형에서 틀려요. 무조건 한 줄로 써야 돼요. 자, 그래서 A2 더하기 B 자체는 BA2라는 식이 나온 거야. 그럼 여기에서 뭐 봐줘야 된다고? 어떤 거 봐줘야 된다고? 여기에서 2로 있는 거 하나, B로 있는 거 그냥 하나, BA2로 있는 거 하나 봐줘야 된다고. 그럼 개수 있는 거 지금 다 날려야 돼. 그러면 1번밖에 안 남겠지. 쉽게 풀리죠? 자, 서술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같이 알려줄게요. 자, 제일 중요한 그림 나왔어요. 지금 얘네들이 분자란 말이야. 분자 배열만 달라진 게 뭐야? 가지. 그래서 가가 물리 변한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 얘네가 화학인 거야. 2개가 다르게 생겼으면 무조건 화학 변화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써야 된다? 원자의 배열이랑 관련 지어야 돼. 그러면 풀로 써줘야 돼. 가는 원자의 배열이 바뀌지 않았으며 나는 원자의 배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쓰면 끝나. 알았지? 그럼 선생님 지금 뭐 했어요? 그냥 위에서 알려준 거에서 그대로 썼죠. 물론 나는 지금 다 쓰진 않았어.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은 내가 말한 거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 뭐라고? 질소는 N이고 수소는 H야. 그럼 봐봐. 반응한 물질과 생성한 물질로 화학식을 쓰래. 쉽죠? N이 2개짜리 붙어 있어. H가 2개짜리 붙어 있는 게 총 3개 있지. 얘네들이 암모니아래. N과 H가 3개 붙어 있는 게 지금 몇 개 있다? 총 2개 있다. 맞나? 이게 바로 뭐예요? 화학 반응식인 2번이죠. 그럼 1번에서는 뭐라 써야 돼? 반응한 물질은 N2와 H2고요. 생성한 물질은 NH3예요. 이렇게 적어야 돼. 그럼 앞에 있는 개수는 선생님 왜 안 써요? 라고 물어보면 물질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이야. 물질은 단일화되게 한 개씩 알려줘야 되는 거고 화학 반응식에서만 개수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밑에 봐봐. 얘는 화학 반응식을 그냥 쓰래. 큰 공 A라 두고 작은 공 B라고 두라고 했다. 얘네들이 지금 거리가 멀어. 그럼 2개 다른 거야. 즉 각각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총 2개 있네. 근데 얘네는 B가 너무 붙어 있잖아. 그럼 B2라고 써야지.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 2개의 A, B로 되는 거죠. 맞나? 자, 그럼 뭐예요? 새로운 분자가 나타났다고 했다. 새로운 분자라는 건 지금 생성한 곳에 그냥 A 하나 있고 B2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얘네가 붙어서 AB라고 되어 있잖아. 이런 게 다른 거야. 이런 게 달라서 얘는 화학 변화라고 먼저 써줘야 되고 뭐라고? 원자에 관한 배열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달라져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 이렇게만 써주면 끝나요. 알았죠? 자, 그 다음 이제 고난도 체크 보겠습니다. 고난도를 보면 지금 촌농이 흘러내리는 현상이래. 이래서 물리 변화가 나타나는 걸 보래요. 자, 물리 변화는 뭐라고 했지? 고유한 성질은 그대로 가지면서 겉모습만 달라지는 거라고 했죠. 연소는 화학 변화예요. 다른 거 나타나니까. 근데 나번은 그냥 녹아내리는 거고 다와도 녹아내리는 거죠. 녹는다. 겉모습만 달라졌다. 양초라는 건 똑같다. 그래서 5번으로 가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얼음에 열을 가해서 물이 된대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얼음과 물 똑같은 거라고 했다. 물을 얼려서 얼음이 됐지. 얼음 먹으면 죽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는 물리 변한 거예요. 근데 연소해가지고 새로운 물질이 형성됐네. 그럼 얘네가 화학 변화예요. 그 다음에 컵 주위에서 지금 얘네들이 물방울이 맺힌대. 얼음물에서 물방울이 맺힌대. 얼음물, 물방울 똑같은 거야. 물리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팬에 버터를 놓으면 버터가 녹는데 프라이팬에 버터 놓았는데 버터 먹으면 죽나요? 안 죽어요. 얘네들도 물리 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만 화학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다라는 지금 물리 변화죠. 라에서 원자의 배열이 바뀐다. 이거는 화학 변화만. 알았지? 그 다음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관해서 지금 보자. 설탕을 물에 녹이는 현상은 분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화학 변화이다. 설탕에다가 물 녹이면 설탕물 돼서 달아. 설탕 고유한 성질이 뭐야? 단 거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물리 변화로 봐야 돼. 근데 철못이 습한 곳에서 붉게 변했대. 그럼 이건 뭡니까? 화학 변화라고 봐야죠. 붉게 변했는데 그 철못 쓰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화학 변화인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둔 병이 담긴 물이 어는 것은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 모양과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물리 변화이다. 맞는 말이죠? 병에 담긴 물이 얼음이 되었는데 이 얼음 어떻게 된다고?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물리 변화라고. 그 다음 과산화수소 H2O2가 총 2개 있을 때 물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하나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지금 보면 분자 수가 총 8개래요. 아니요, 원자 수가 총 8개예요. 분자는 이거 하나가 분자인 거야. 원자는 여기 안에 있는 O 2개, 수소 2개, 총 4개의 원자가 2개 있으니까 8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생성 물질의 총 원자 수는 8개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겠죠. 왜? 반응 전후의 원자 수는 달라져서는 안 되니까. 맞아요. 반응 전후에서 원자 배열이 지금 바뀌었죠? H2O2에서 H2O 새로운 게 나왔단 말이야. 반응 후에 원자 수는 늘어날 수가 없고 반응 화학식 개수비 안 맞춰져서 미음 틀렸어.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물에 관한 거야. 반응 전에 원자의 수와 반응 후에 원자의 수는 무조건 같아야 돼. 반응이 진행되어도 원자의 종류 지금 바뀌었어요. H2에서 H2O가 됐고 O2에서 H2O 됐어요. 변했어요. 그 다음에 화살표의 왼쪽은 무조건 반응물질, 오른쪽은 생성물질, 이런 개념이지요. 반응 전에 분자의 종류와 반응 후의 분자의 종류가 지금 달라요. 수소 분자 20개와 산소 분자 10개가 반응하면 물 분자 30개가 된다. 이게 아닙니다. 왜? 2대 1대 1, 2로 반응하거든. 뭐가? 수소와 산소와 물이. 그러면 얘가 20개 있고 10개 있으면 물 분자는 똑같이 20개밖에 못 나와. 알았죠? 20 더하기 10해서 30, 속이기 참 좋죠? 걸리시면 안 된다고요. B로 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에 관한 설명으로 아름다운 것을 고르래, 옳은 것을 고르래.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가 1대 3이죠. 지금 질소 분자가 100개가 반응하는 순간 암모니아 분자 200개 되지. 왜? 질소와 수소와 암모니아는 지금 1대 3대 2로 가니까요. 질소 100개인 순간 암모니아 200개 맞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번 보자. 지금 여기 봐봐. Na2가 2래요. N은 여기 한 개잖아. 그러면 A는 일단 2개가 들어가야 돼. 그 다음 보자. H가 지금 여기 뭐야? H2로 있고 여기 지금 H가 2개가 됐네. 그럼 여기 1인 거야. 맞아. 그 다음에 뭐가 봐야 돼요? C가 2번 있고 O가 3번이나 있어. 그럼 C 먼저 봐야 된다고. 알았지? 탄소 먼저 봐야 된다고. 그러면 탄소가 지금 B는 1이라고 하는 걸 내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탄소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1개 있고요. 여기는 D개만큼 있는데 여긴 총 2개가 있네. 그럼 D는 무조건 1 돼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미 다 끝이 났지요. 어떻게? 산소만 봐주면 2개가 있네. 총 6개래. 여기에서 3개 있고 여기에서 1개 있고 여기에서 2개 있지. 알맞다고. 그러면 총 뭐가 돼야 된다? 여기에 2, 1, 1, 1이 돼야 된다. 3번 틀렸다. 생성되는 물질 지금 3가지죠. 왜? 화살표 다음에 3개씩이나 나왔으니까. 가와 나 모두 화학 반응 전후에서 분자의 종류 아니고 원자의 종류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자, 앞에 영상은 잘 보고 오셨나요?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에 관해서 문제풀이를 해보았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먼저 풀고 한번 매기고 1차적인 오답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영상을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만약 시간이 없어서 혹은 지금 시험 전날이라서 혹은 과외 전날이라서 그냥 문제 영상만 보고 오면 실력은 안 늘어요. 알았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질량 보존 법칙에 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일장 소명 법칙까지만 찍겠습니다. 총 A 단원과 B 단원 2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거를 보래요. 어떤 거에 질량 보존 법칙에 관해서 옳은 거를 보면 혼합물을 만들 때는 성립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무조건 모든 화학 변화에서, 물리 변화에서, 물질 변화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 변화에서는 원자의 종류와 그 다음에 수만 변할 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뭐라고 했죠? 여기에서 수가 아니라 개수라고 적어줘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에서 모두 성립된다.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수소 2g과 산소 16g이 반응해서 2g 더 생길 수 없어. 18g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어떤 거라고 했지? 닫힌 공간에서만 성립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왜? 열려 있는 순간 기체는 빠져나간다고 했어요.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아연 조각을 넣은 고무풍선을 끼운 후 고무풍선을 세워서 두 물질을 섞어 반응시켰대요.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옳은 것을 고르래. 자, 봐라. 여기에서 지금 풍선이 부풀어 올랐죠? 부푼다라는 건 뭐야? 풍선 우리 불면 부풀어 오르지. 후 하는 순간 기체가 후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닫힌 공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풍선 때문에. 그래서 닫힌 공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1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묽은 염산하고 아연 조각이 나오는 순간 기체가 나온다는 것도 같이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앙금 아니고요. 조각이 작아져서 어떻게 된다고? 기체로 같이 가는데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한다가 말이 안 돼. 질량 보존 법칙이 돼야 되는 거야. 반응 이후에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아니라고요. 닫힌 공간이라고요. 지금 반응 후에 고무풍선을 제거하면 질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왜? 기체는 훨훨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알았지? 그 다음에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을 지금 반응시켜서 두 개 반응 전후의 질량 변화를 알아보았대요. 어떻게 한다고? 빈 병이더라도 같이 쟀다고. 그러는 순간 어떻게 돼야 돼? 질량은 보존되게 되는 거라고. 이거 두 개 섞으면 뭐 나온다고? 앙금 생성된다고. 알았죠? 탄산칼슘인 앙금이 생성되는 거예요. 흰색. 옳은 걸 보래. 앙금 생성이기 때문에 기체 발생 아니에요.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틀렸죠? 앙금 생성돼서 이미 바뀐 거야. 반응 후에 질량이 증가될 수 없어요. 닫힌 공간에서 실험될 때 아니 기체가 발생 안 되잖아. 알았죠?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 반응 전후에 질량과 생성물질 같다. 이거 말해줘야 돼. 자, 반응 전에 80.5g이래.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했다. 똑같은 거 쓰면 돼. 어떨 때만? 기체가 발생하지 않을 때만. 항상 시험 문제에서 꼬아내요. 기체가 발생되는데 닫힌 공간이라는 걸 보면 그대로 쓰면 되고,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면 기체 발생하는 순간 질량은 어떻게 된다고? 감소하게 된다고. 자, 모든 걸 보래요.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을 봤는데 지금 여기 보면 밀폐된 병 속에서 반응을 시켰대. 알았지? 밀폐된 거야 지금. 옳지 않은 걸 보래. 그럼 여기에서 얘는 밀폐고 뒤에는 열었대. 그럼 얘는 열었죠? 닫힌 공간이고 열린 공간이란 소리야. 그러면 가나에서는 질량이 같은 거 맞는 말이에요. 나에서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된 게 아니고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인 경우에서는 지금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에서는 지금 기체 발생이 안 되지.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 알았죠? 미안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틀린 말이지. 이건 지난 시간에 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지금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가와 다의 질량이 다른 것으로 보아서 지금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 틀렸죠. 왜? 닫힌 공간에서는 성립을 하거든. 알았지? 병뚜껑을 열면 기체 성분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맞는 말이에요. 병 안에서는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맞는 말이죠. 자, 지금 3번 다시 보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종류와 개수는 변하잖아. 뭐만 달라져? 분자의 종류만 달라져. 알았죠? 그 다음에 나무 조각을 연소시켰대요. 지금 연소시켰는데 밀폐된 공간이네. 그럼 뭐야? 닫힌 공간이라는 거야. 옳은 거를 고르래. 가는 나무가 산소와 결합해서 질량이 증가하므로 저울이 왼쪽으로 지금 기울게 된대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말이 안 맞아요. 알았죠? 연소를 시켰다라고 했어. 그러면 나무는 연소되는 순간 타죠? 질량이 기울 수가 없어요. 가는 생산된 기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울이 오른쪽으로 기울죠. 맞는 말입니다. 나무가 타는 순간 기체가 발생되게 되면서 쟤는 질량이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나무와 산소가 결합해서 질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기운다. 아니죠. 밀폐됐기 때문에 기체도 여기 같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원래 같아야 돼. 기울 수가 없어요. 나에서 생성된 기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평형을 유지하지 못해요. 어디에서는? 가에서는. 그 다음에 표를 보고 지금 산화 마그네슘과 마그네슘에 관한 질량 관계를 나타냈대. 뭐라고 했지? 산화된 마그네슘이래. 그럼 얘는 뭐라고? 마그네슘에다가 산소를 더해버린 거라고. 그러면 마그네슘이 1.5g일 때 산소 몇 g을 더해야 2.5g이 나오는 거죠? 산화 마그네슘이 1.0g이죠. 맞아. 그러면 지금 이미 여기에서 질량비 알 수 있지. 어떻게? 2배 곱해주면 3대 2대 5라는 질량비가 나오게 되죠. 35g이래요. 산화 마그네슘이. 그럼 여기에서 35g이 되려면 7배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14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구리 32g을 완전히 반응시킨다. 그럼 구리답이 없어야 되는 거야. 뭐 보라고 했지? 지난 시간에 개념 영상에서 꼭 격자점 체크하라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 산화구리라고 하는 건 산소에다가 구리 더한 거라고 했죠. 지금 산화구리가 1.25g이래. 구리가 1.00g이래. 그럼 산소는 0.25g 정도 더 있어야 되죠. 4를 곱해버리는 순간 여기가 5, 여기가 1, 여기가 4가 된다. 맞지? 그러면 구리가 지금 32g이래. 그럼 32g이지 8배 곱했어요. 1에서 8 곱하면 2번 돼야겠죠. 수학이에요, 수학. 그 다음에 구리의 질량이 증가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을 고르래요. 변하지 않는 건 질량비는 변하지 않아요. 알았죠? 질량비, 즉 일정 성분미 법칙 같은 경우에는 질량비가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볼트와 너트래. 지금 화합물을 만드는 거를 알려준다고 했어요. 자, 지금 보면 B에다가 N을 꼽았더니 BN이 그대로 됐고요. B에다가 2N을 꼽았더니 BN2가 나왔어. 즉 N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오지 않았다고. 여기까지도 가능하다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1대1로 반응한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12번 같은 경우에는 B와 N을 이루는 질량비가 아니라 얘네들의 분자수 비가 돼야 돼. 질량은 지금 어떻게 돼요? 볼트 5개의 질량이 15g, 너트 5개의 질량이 10g이래. 그럼 볼트는 개당 3g인 거고 지금 너트는 개당 2g이란 소리란 말이야. 5씩 나눠버리면. 그래서 질량비는 3대2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저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나는 미안해요. n이 지금 2개 달죠? n2가 안 됩니다. 2n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bn2에서 b가 지금 3g, n이 지금 2g짜리가 2개. 그래서 3대4가 맞지. 3번이 답이 돼야 돼. bn과 bn2는 성분 물질의 질량비가 다르지만 종류가 같으므로 아니죠. bn과 bn2는 엄연히 다른 물질이에요. n이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와 나를 이용해서 일정 성분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지만 질량보존 법칙은 설명할 수 없다. 틀렸어요. 모든 화학 반응에 있어서는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형을 보래.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볼트 하나에다가 너트 2개 꼽았더니 볼트 하나에 너트 2개 있는 형식이야. 그러면 볼트와 너트가 1대2로 반응하는 거예요. 분자수 비가 질량수 비 아니고. 그러면 개수 비도 똑같다고. 그럼 지금 너트가 총 20개 있으면 볼트는 총 10개 있고 볼트가 5개가 남는 구조예요. 그럼 여기에서 총 10개밖에 못 나오겠죠. 2번 돼야 돼. 이해됐지? 그 다음에 시험관 A에서 F까지 10%의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을 6ml씩 넣었고 10%의 질산납 수용액을 0, 2, 4, 6, 8, 10을 넣었대. 자, 봐. 이미 다 끝났으면 반응은 쭉 그대로 일정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6g일 때가 지금 일정하다는 거죠. 맞나?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6ml가 그대로 있었어. 질산납은 0에서 2에서 4에서 6에서 8에서 10이야.
근데 6g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다고? 앙금 생성이 없다고. 그러면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 6ml 있을 때 질산칼륨이 6ml 있는 거가 제일 최대라는 소리예요. 더 이상 반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야. 이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미 있었던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이 모두 반응했기 때문에 2번으로 가야 된다고. 봐. 가만히 있는 집주인인 아이오딘이나 칼륨에다가 불청객 혹은 손님이 찾아왔어요. 질산나비. 근데 우리 방은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요. 언제까지? 6명이 있을 때까지만. 6mm까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 그 더 채워지는 거지. 이해됐죠? 그럼 8mm 넣으면 2mm가, 10mm 넣으면 4mm가 남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AB를 구성했을 때 AB의 질량이 총 15고 A의 질량이 9g, B의 질량이 6g이래. 그럼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지금 똑같죠? 그럼 무슨 말? A와 B에 관해서는 3대 2의 질량비가 나오는 거야. 그럼 21과 16g 두 개 볼게. 여기에서 21이 되기 위해서는 7을 곱해야 되고 8이 되기 위해서는 16이 되기 위해서는 8을 곱해야 돼. 그럼 뭐가 더 작아요? 7이 더 작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21g과 14g이 되고 B가 총 2g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35g이네요. AB가 35g이죠. 그리고 B가 2g이 남게 되죠. 2번이 돼야 된다고. 즉 곱해지는 수가 적은 걸 골라야 돼. 남으면 그대로 놔두면 되지만 모자라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지? 모자라는 거 하나 없이 해야 돼. 왜? 우리 음식 만들 때도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낫다라고 하죠. 자, 잘못된 비유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았죠? 혼합기체의 질량 같은 경우에서 수소가 2g이고 산소가 20g 반응했는데 산소가 4g 남았대. 그러면 수소가 2g, 산소가 16g인 게 맥스라는 소리야. 더 이상 반응을 할 수가 없다고, 수소에 관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수소가 5g 남았대. 그럼 수소가 5g 쓰는 거고 산소가 40g 썼어. 그럼 가와 나에서 질량비는 어떻게 돼요? 수소와 산소가 2대16 1대8이죠. 5g 40g 1대8이죠. 즉 1대8이 최대인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30g 썼으면, 지금 여기서 보면 30g 썼으면 지금 1대8이기 때문에 곱하기 8 한다. 그럼 240g에서 더하기 산소가 40g 더 있는 거야. 그럼 가는 280g인 거지. 이해됐죠? 그럼 여기에서 수소와 산소 자체가 지금 8대1이 아니라 1대8이야. 수소와 산소의 분자수비가 아니라 질량비예요. 질량비. 분자수는 몰라요. 물이 18g 생성하려면 산소가 16g 필요하다. 물은 H2O죠. 얘가 16g 있으면 얘가 2g 있을 수 있겠네. 18g 되죠? 3번이 맞는 거야. 가는 240에다가 40 더해서 280 돼야 된다고 했어요. 1, 2, 3에서 생성된 물의 질량은 모두 같을 수가 없죠. 이미 다 다르게 넣었는데. 이해됐지? 그 다음에 서술형 봅시다. 23번. 양초가 연소하는 동안에 저울의 변화를 쓰고 1과 같이 생각한 걸 보래요. 어떻게 됐다? 밀폐됐다. 닫혔네. 그럼 뭐가 된다? 질량이 보존이 된다. 어느 경우에서도, 기체가 발생하는 곳에서도. 그래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써야 돼. 왜? 양초의 연소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뭐 썼어요 내가? 문제 있는 거 똑같이 썼어. 양소가 연소되는 반응이 일어나면 뭐가 발생된다고? 기체가 발생된다고. 이건 우리 알잖아. 아는 거 그대로 써주는 거야. 그래서 발생하는데 어떤 거? 밀폐된 유리병 그대로 써주는 거야. 여기 밀폐된 유리병에서는 얘가 뭐예요?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기체가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따라서 질량이 안 변한다고. 이렇게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서 4분 이후에 질량이 증가되지 않는 이유를 쓰래. 그럼 뭐예요? 구리 2g을 공기 중에서 가열했을 때 산화구리를 만들었대. 그럼 어떻게 쓴다? 얘는 일정성분비 법칙 얘기하는 거야. 구리, 산소 넣으면 무조건 일정성분비야. 그래서 구리와 산소가 일정한 질량비로서 반응하기 때문에 구리가 모두 반응하면 산소와 반응할 구리는 없어. 그래서 질량 증가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써줘야지. 알았죠?
앞에서 배웠던 개념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똑같은 거 또 보네. 뭐였어요 이거? 앙금 생성 반응이죠. 앙금 생성 반응은 뭐였어? 질량 보존 항상 얘기하는 거야. 그럼 옳은 거 고르래. 그럼 나 질량 보존 그냥 1, 2, 3, 5 중에 아무거나 찍을래. 질량 보존으로 5번 찍으면 그냥 맞는 거예요. 알았죠? 쟤네 나오면 무조건 질량 보존인 거야. 자, 근데 1, 2, 3, 4, 5 한 번씩 보자.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는 물리 변화이므로 아니죠. 앙금 생성된 거 화학 반응이라고. 앙금이 생성되기 때문에 증가할 수 없다고 질량 보존이라서. 흰색 앙금인 질산 나트륨이 아니라 염화은으로 가야 돼요. AgCl. 그 다음에 밀폐된 공간에서 아니죠. 기체 따위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도 틀리고 전부 다 감소되는 것도 틀렸어. 알았지? 그 다음 여기에서 뭐 봐야 된다고? 격자점 봐야 된다고. 마그네슘이 3g일 때 산소가 2g 할 수 있네요. 그럼 마그네슘과 산소는 3대2로서 되네요. 됐나? 그럼 70g이래. 그럼 하나를 3x라고 잡으면 산소를 2x만큼 쓸 수 있죠. 그러면 지금 70g인 거예요. 총 합쳐서. 그래서 5x가 70이네. 그럼 x가 14죠. 3배만큼 곱해야지. 14 곱하기 3하면 40이죠. 수학입니다.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에서 어떻게 된다고? 앙금 높이가 나타냈다고. 앙금 높이 똑같아. 그러면 이미 뭐라고? 6g이 맥스인 거라고. 다 반응했단 말이야. 그러면 옳지 않은 걸 고하래. 시험관 B부터 앙금 생성된다. 맞죠? 이때 0이었으니까 앙금 생성된 거야. 부피 B는 1대1이래요. 자, 여기에서 보면 6대6이 맥스란 말이야. 그래서 1대1 맞아요. 부피 B. 수용액은 부피로 나타내는 거예요. 미리리터는 부피야. 그람이 질량이야. 두 개 달라요. 그럼 리터도 부피고 킬로그램도 질량이겠죠. 생각해 주셔야 돼. 시험관 B의 앙금의 높이를 높이려면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을 더 넣어줘야 된대. 아니죠. 아이오디나는 지 마음대로 있어. 뭐 넣어줬어요? 질산압이 넣어줬죠? 3번 틀려야지. 표만 보대로 보면 얘 맞출 수 있다고. 어렵다고 해서 안 풀면 실력 안 늘어요. 보고 무조건 풀어야 돼요. 시험관 D 이후에 앙금 생성이 되지 않는 거는 반응할 아이오디나 칼륨 없기 때문에 이거 맞죠? 이거 그대로 써주면 뭐 한다고? 방금 서술형 24번 같은 거 바로 맞출 수 있다고. 이해됐죠? 시험관 LP에는 반응하지 않는 질산납 수용액이 4ml 남아있죠. 그렇겠지? 6, 1대1이 끝이니까 6 빼주면 10에서 6 빼주면 4 남으니까요. 그 다음에 실험이 지금 수소와 산소 자체를 반응했대요. 자, 그래서 뭐 한다고? 남는 거 빼면 된다고. 수소 0.5g, 산소 4.0g 가해서 실험 1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수소 1.5g, 산소 12g. 둘 다 뭐야? 수소와 산소가 1대8로서 비율하는 거죠. 질량비로서는. 맞나? 그럼 옳은 거 고르래. 그러면 틀렸지. 1대8이니까. 작을 수가 없어요. 질량 보존이기 때문에. 자, 18g 얻으려면 2g과 산소 16g 1대8 맞네요. 3번 가야지. 그 다음에 질량비 자체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에 따라서 다르다. 아니에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어요. 기체 반응 법칙 아니고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래. 자, 40.5g이래요. 총. 맞나? 그러면 지금 수소를 xg이라 잡으면 산소가 8xg만큼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9x가 지금 40.5g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x 자체는 36 4.5g이 됩니다. 그럼 수소가 4.5g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면 산소가 여기서 8 곱해버리는 순간 0 놓고 30에다가 4 쓰니까 36g이 돼야 돼. 그러면 뭐가 남아요? 산소가 1.5g만큼 남게 되죠. 쉽게 풀렸지?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는 끝이 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모르는 문제는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거나 실제 과외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화학 반응 법칙에서 기체 반응 법칙부터 시작을 했죠. 앞에 있던 영상을 잘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영상을 올린 지도 한 2주 정도가 돼 가는데 여러분들의 내신이 조금 더 다가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부터 좀 놓치기 쉬워요. 어떤 걸 놓치기 쉽냐면 생각보다 질량 보존 일정 성분비까지는 같이 g으로 질량이기 때문에 이해가 쉬운데 기체 반응 법칙부터는 지금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 리터랑 밀리리터의 기준으로 나오게 되면서 비율로 나오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얘네를 더해야 되는지 비로 써봐야 되는지를요. 더해야 되는 건 무조건 그램과 킬로그램입니다. 비율로 봐야 되는 게 리터랑 밀리리터예요. 이걸로 보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우리 그럼 18번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형성됐대요. 둘 다 기체고 기체죠. 그래서 수소 10ml와 산소 80ml가 완전하게 반응을 하였을 때 각각의 남는 기체의 종류와 부피, 그 다음에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를 옳게 짝지을 해요. 자,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의 경우에서는 2대 1대 2로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맞지요? 그러는 순간 여기에서 보면 수소를 총 10ml를 다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산소는 5ml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수증기는 10ml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이게 뭡니까? 기체 반응 법칙에서 꼭 있는 전제 조건이 남았지요. 여기에서 수소가 10ml, 염소가 20ml를 반응해서 염화수소가 생성되었대요. 자, 염화수소라고 하는 건 1쪽에 H, 17쪽, 3주기 17쪽에 Cl 염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온 배웠을 텐데 18쪽 원소가 가장 안정합니다. 18쪽에서 하나만큼 떨어져 있죠. 얘네들은 전자를 하나 더 받아오는 게 좋은 친구들, 얘네는 전자를 하나 더 버리는 게 좋은 친구들. 그래서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플러스 두 개 괜찮다 맞지? 그럼 HCl로 반응하게 되죠. 그럼 1대1로서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수소 10ml, 염소 10ml가 나오게 되면 지금 염화수소의 부피비는 1대1대 2라고 했기 때문에 10ml 반응해서 총 어떻게 된다? 두 개 더 하는 게 아니고 B가 1대2이기 때문에 20ml로 가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일정 온도와 압력에서 수소기체와 염소기체가 반응해서 염화수소기체가 형성되었대요. 자, 어떻게 된다고? HCl만큼만 나오게 된다고. 근데 H2Cl2이기 때문에 둘 다 두 개씩 있어.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 2HCl로 갑니다. 알았죠? 그럼 옳은 것은 수소, 염소, 염화수소가 1대 1대 2로서 되는 거예요.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무조건 같게 되지요. H2Cl2에 2HCl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생성된 염화수소의 질량이라고 봤을 때 반응한 염소 질량의 2배이다. 기체에서는 뭐라고? 질량을 알 수 없다고. 수소와 염소는 1대1의 부피비로서 반응을 해야 돼요. 알았죠? 말 중요합니다. 기체는 g이 아니라 무조건 부피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표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를 생성했을 때 반응 전후의 기체 부피를 측정한 결과래요. 자, 보세요. 반응 후에, 화학에서는 항상 반응 후에 남아있는 걸 봐야 되거든. 0, 0 있다 맞죠? 그러면 0으로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수소가 총 32ml, 산소가 총 16ml, 2대1로 반응했을 때 수증기가 총 32ml 나왔네. 2대 1대 2라는 거지. 그러면 20L와 6L, 수소가 20L, 산소가 6L라고 했을 때 산소가 6L를 다 반응하는 순간 수소는 12L만큼 반응하고 수증기는 12L만큼 나오겠죠. 그러면 8L만큼 남기 때문에 남는 것은 수소가 됩니다. 그래서 12L의 수소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응해서 뭐 봐야 된다고? 항상 표가 나오는 순간 반응 후 남는 기체와 부피가 없는 걸 보셔야 된다고. 그러면 A 대 B가 지금 10대 30, 비례식에서는 가장 간단한 식으로 고치죠. 1대 3으로 고쳐야 돼. 그러면 지금 가에 들어가는 걸 보래. 그러면 B가 지금 15야. 그러면 A는 지금 30만큼 있대. 근데 1대 3만큼 있어야 되잖아. 맞죠? 얘가 더 많은 양을 가지지? 그러면 15 있을 땐 뭐예요? 5만큼만 있으면 되죠. 5대 15. 그러면 A가 지금 30인데 5만 썼기 때문에 기체 A가 남게 되고 25ml가 남게 되는 거지. 답이 3번이 돼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화학 반응식을 쓰래요. 자, 우리 배우다 보면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산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 다 어때?
반응 법칙들은 그냥 보면 눈으로 때려 맞출 수 있어. 왜? 질량이 보존됐어요. 일정한 상분비에요. 기체가 반응했어요. 그람 보면 되고 부피 보면 되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배웠던 화학 반응식이 좀 헷갈려요. 왜냐면 화학 반응식은 일단 첫 번째 뭐가 반응하는지는 항상 다 줘요. 성분들은 다 준단 말이지. 그럼 두 번째 화살표 그릴 수 있어 우리. N2라는 거 알고 H2라는 것도 알고 NH3라는 것도 알아. 여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생각이. 왜냐면 썼는데 왜 이렇게 계속 안 된다고 하냐고 이렇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을 배웠으면 반응하기 전과 반응한 이후에 원자의 개수와 종류는 똑같아야 돼. 원자 수를 봐야 된단 말이지. 그럼 여기에 원자는 N밖에 없어. 총 2개가 있지. H가 2개가 있어. 여기는 N이 1개고 H가 3개야.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러면 N끼리 먼저 보는 거고 H끼리 먼저 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N끼리 봤어. 2개고 1개네. 최소 공배수 2란 말이지. 앞에 있을 거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6인데 앞에 2를 붙이게 됨으로써 여기 6은 만들어졌어. 그럼 여기 3으로 만들어야지. 이해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화학 반응식을 쓰는 것까진 됐어. 근데 이제 까닥까지 쓰래. 아, 이제부터 미치죠. 왜냐면 그냥 그래요 란 말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다시 넘어가서 정의를 생각해야 돼. 어떤 정의가 있었지? 기체 반응에서는 밑에다 쓸게요. 1번. 기체 반응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부피비가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같다. 그리고 또 뭐랑 같았어? 분자수 비까지 같았어. 3개 같은 거 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질소기체 3L와 수소기체 6L가 반응했을 경우에 생성되는 암모니아 기체의 부피와 그 까닭을 또 서술하래. 자, 질소와 수소와 암모니아는 1대 3대 2라는 것까지 내가 이제 알았어. 그래서 수소가 6L 반응하면 질소는 2L만 반응하고 암모니아 4L 나오는 것까지 알겠어. 까닭 어떻게 쓸 거냐고. 까닭 봐봐. 알겠어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뭘 알았어요? 1대 3대 2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바로 까닭입니다. 다만 이것만 써주면 안 되겠죠. 어떻게? 부피비라는 말만 써주시면 무조건 답이에요. 부피비가 질소, 수소, 암모니아는 1대 3대 2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하면 돼. 알았죠? 이해됐지? 조금 더 열심히 써주고 싶으면 화살표 전에는 반응물질, 화살표 후에는 생성물질이라는 말까지 업그레이드 시키면 완벽한 답변이 되겠죠. 아는 거를 써두고 거기에서 조합하는 연습을 지금은 해야 돼. 아직 내신기간 아니기 때문에. 알았죠? 그 다음에 고난도 만점 체크 들어가 보자.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질소, 수소 계속 나오죠? 외우게 생겼어요. 그치? 그래서 N2와 H2를 더했더니 NH3가 나왔대. N이 2개고 수소는 3개씩 있어야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구하래요. 1대 3대 2 맞고요. 개수비도 제대로 썼어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도 맞아요. 질소 1개랑 수소 4개를 반응시키면 수소 분자 1개는 반응하지 않고 남는다. 이것도 맞죠? 근데 뭐라고? 질량비 아니라 기체에서는 부피비라고. 5번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발열 반응 보겠습니다.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은 생각보다 처음에 딱 개념만 뚫어놓으면 괜찮아요.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좀 틀렸어. 이렇게 생각이 들면 개념 영상 다시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구하래요. 연소했네, 끓었대, 주변으로부터 열이 발생됐죠? 발열 반응. 손난로 흔들면 따뜻해진대, 주변으로부터 열이 갔죠? 발열 반응. 그 다음에 산소와 반응해서 지금 녹이 슬었대, 빨간색이 됐지? 그래서 발열 반응. 다 비읍비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발열하는 반응이죠. 산소와 반응했을 때 산화철 생기는 거 맞고요. 철이 녹슬 때 열을 방출하는 거 맞아요. 비읍 들어가면 무조건 발열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을 이용하는 얘가 나머지와 다른 걸 고르래. 그럼 우리는 발열인지 흡열인지만 봐주면 된다고. 방출인지 흡수인지만 봐주면 돼. 연소 따뜻해지지, 철이 녹슬는 거 따뜻해지지, 손난로 따뜻해졌지, 발열팩 이미 비읍 나왔죠.
근데 열 분해가 이루어졌대요. 분해는 뭐라고 했지? 내가 분해하고 싶으면 열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죠. 열을 흡수했어요. 5번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를 발열 반응의 경우에서는 비읍 들어가라고 했어. 히읗 들어간 거 다 지울 거야. 자, 주변으로부터 열이 나갔지? 그러면 나는 주변으로부터 열을 받은 사람들은 에너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됐지? 그 다음에 연소시켰대요. 연소는 아주 유명한 발열 반응이죠. 기억 맞아요. 생성 물질의 에너지의 합이 반응 물질의 에너지의 합보다 크다? 아니죠. 어떻게? 많기 때문에 밖으로 방출한다라고 했어요. 작다 돼야 돼.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죠. 1번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흡열 반응에 관한 설명을 고르래요. 흡열 반응 히읗 썼지? 여기도 히읗 나왔네. 1번 틀렸어. 주위의 온도 낮아지는 거 맞죠? 아, 틀린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맞는 내용. 그 다음에 생성 물질에 관한 에너지의 합이 반응 물질의 에너지의 합보다 크죠? 맞지? 내가 10까지 받아들였으니까 더욱더 크다고 했잖아요. 자, 냉각팩이죠? 흡열 반응 맞아요. 맞지? 금속이 녹쓰는 반응, 녹슬 때 뭐 한다고? 열 방출시킨다고. 출입 방향이 다르다 돼야 돼. 그 다음 아이고 기출 모두 보기. 이거는 전국에 있는 기출 문제들을 다 모아서 가장 빈출되는 천지들만 모았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다 보셔야 돼.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아닌 걸 보래. 낮아진다? 보면 뭐야? 흡열 반응 떠올려야 돼. 옳은 거 모두 고르래요. 염화칼슘 뿌리는 순간 눈이 녹아요. 그러면 뭡니까? 발열 반응이지요? 이거 1번. 광합성은 흡열 반응이에요. 이와 반대되는 반응인 호흡이 발열 반응이죠. 그 다음에 광합성은 흡열 반응입니다. 전기 분해했다라고 했지. 분해하는 순간 흡열돼야 돼. 냉각 시원해졌네. 흡열이야. 열 분해됐지. 흡열이야. 그 다음에 수산화발음과 염화암모늄을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무조건 유명한 흡열 반응이에요. 염산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금속과 산이 반응하는 순간 기체 발생. 뭐가 발생했대? 발열 반응이야. 그 다음 자, 수산화 발윤과 염화 암모늄 하는 순간 뭐라고요? 유명한 흡열 반응이라고요. 흡열은 뭐라고? 주위온도 낮아지는 거라고. 그 다음에 생성한 게 더욱더 큰 거라고. 열 분해됐지? 맞다고. 5번 돼야 돼. 알았죠? 그 다음 서술형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방출 비읍이다. 발열 주위의 온도는 높아진다. 화살표를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자, C 히읗이니까 흡열 반응. D 주위의 온도는 낮아진다. A와 B의 예를 각각 하나씩 쓰래. 자, 우리 탐구했던 거 기억나죠? A 손난로, B 냉각팩. 이거 두 가지만 써주시면 됩니다. 알았지?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근데 어떻게 쓴다? 손난로는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하여 따뜻해진다. 그 다음에 냉각팩의 경우에서는 휴대용 냉각팩 속의 질산암모늄이 물에 용해될 때 시원해진다. 알았죠? 아, 이거 오타네요. B가 아니라 C예요, 여러분. 자, 수산화 발윤과 염화 암모늄 실험을 했대요. 자, 실험 과정 볼 것 없이 뭐 해야 돼? 흡열 반응이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되냐고 이제 볼게요. 수산화 발윤과 질산 암모늄 자체가 반응을 하게 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나무판과 삼각 플라스크가 그대로 달라붙게 되죠. 됐지? 달라붙는 이유는 그 이유는 사이에 물이 얼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흡열 반응, 발열 반응 구분했대요. 자, 수산화 발윤 분해 뭐예요? 흡열 반응이지요. 자, 수용액 반응 염산과 나트륨, 산과 염기, 철이 녹쓰는 거 발열 반응이죠. 손난로 따뜻해지네. B번 돼야지. 열 출입 방향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한다. 됐죠? 자, 이제 고난도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발열 반응은 열을 흡수하는 거 아니죠? 비읍 발열이라고 했어요. 발열 반응에서
반응물질의 에너지의 합은 생성물질의 에너지의 합보다 작다. 아니죠. 반응물질이 더 크다고 했어. 크니까 방출시킬 수 있다라고 했어요. 탄산수소 나트륨 열분해라고 했지. 흡열 반응이다. 그 다음에 열을 방출한다. 이게 맞죠? 녹쓰는 반응. 흡열 반응은 히읗 낮아진다라고 했다. 세 가지 연소, 손난로, 광합성 끊어야겠죠? 발열이고 흡열이에요.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 아니라 열을 방출하는 반응으로 돼야 돼. 그 다음에 가는 생성하는 물질의 에너지의 합이 아니죠. 방출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다라고 돼야 돼. 나는 높아지겠죠. 손난로 했는데 추워지면 그건 큰일이에요. 가와 나는 에너지 출입 같죠. 나와 나는 에너지 출입이 다르죠. 자, 그 다음 볼게. 높아졌다. 맞지? 뭐라고 그러면 많이 받았다고요. 히읗이라고 적혀있죠. 흡열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낮아진다 돼야겠죠. 자, 냉각팩에 이용하는 거 맞아요. 전기 분해와 에너지 출입 분해됐죠. 맞아요. 그 다음에 생성물질 에너지합 이것만 보면 되지. 반응 진행하는 것과 에너지 레벨 보면 얘가 더 높으니까 큰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발열 반응 보래요. 연소. 그 다음에 뿌린다. 눈이 녹죠. 그 다음에 조각에 넣었지. 염산과 수산화트륨 섞었지. 다 맞네. 자, 이런 거에 자, 속으면 안 돼. 나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다 맞네. 다시 보다가 보통 어디서 멈추냐면 산과 염기에서 멈춰요. 이것들. 산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흡열이겠지. 아닙니다. 둘 다 섞어서 뭐가 된다고? 수소 기체가 나오고 물이 생성된대. 뭐가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산과 염기가 나왔지. 산염기의 반응은 무조건 발열 반응이에요. 왜냐면 중화열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물이죠. 물이 나오게 되면서 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열 반응이고요. 주기온도가 높아져야 되고요. 금속과 산의 반응과 똑같죠. 얘네도 뭡니까? 열이 나오게 되면서 기체 빡빡 발생되니까 생성물질의 에너지의 합이 반응물질의 에너지의 합보다 크다. 아니죠. 발열 반응이 생성물질이 더 작다라고 했어.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물이 생성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발열시킨다. 냉각팩이다. 맞지? 흡열이에요. 질산암모늄이 물에 용해되는 것은 흡열 반응이다. 맞죠? 주위온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 연소라고 돼 있다. 맞지? 그러면 다르다가 돼야 돼. 1번으로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쫙 보시고 그 다음에 대단원 평가도 풀어보세요. 알았죠?